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AI가 대신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코딩 하나 없이 AI 앱을 개발하거나 업무 자동화 도구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구글 오팔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팔은 구글 랩스가 만든 AI 도구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명령만 하면은 앱의 기능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코드 없이 시각화, 워크플로우가 있어가지고 사용자는 입력값, 생성, 출력 이것들만 그래프로 만들어 넣어서 연결만 하면은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 만든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글 생성,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소리 생성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AI 앱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의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MVP, Proof of Concept을 만들어서 내 사업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회사가 필요한 맞춤형 AI를 만들어서 나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어요. 내가 매일 하는 업무의 양을 조금 줄이고 나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AI 랩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AI가 조금만 내 업무를 도와줘도 내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동안에 이 인공지능을 업무에 적용을 했었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AI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 인간이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다 했어야 됐지만 AI가 많이 줄여주긴 했죠. 글도 쓰고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블로그를 쓰는 게 직업이라고 했었을 때 이미지 생성하고 글 생성하고 이 글에 맞는 어떤 참고 자료 찾고 이 모든 것들을 단일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로 합쳐주는 것을 우리 사람이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이라면 좀 더 자동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구글 오팔이 이거를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간단한 AI 앱 블로그를 작성하는 구글 오팔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구글 오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쉬운지 코딩 없이 이러한 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 오팔이라고 칩니다. OPAL 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웰컴 오팔 해서 이렇게 구글이 나와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둥글둥글 로딩하면서 위에는 Your 오팔 앱스라고 나오고 밑에는 갤러리라고 나옵니다. 이 위에는 저희가 이제 만든 우리만의 오팔 AI 앱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곳이고요. 이 밑에는 구글이 예제로 만든 그런 AI 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다가 이 Create New를 눌러서 새롭게 AI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위쪽에는 유저 인풋, 제너레이트, 아웃풋, 애드 에셋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프리뷰, 콘솔, 테마 이렇게 있고요. 이건 앱과 에디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위에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위에는 유저 인풋, 입력값을 놓는 곳, 그리고 요 제너레이트는 인공지능 모델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런 버튼이 뿅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 어떤 출력을 담당하는 곳, 그리고 요 애드 에셋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튜브, 드라이브 이런 텍스트 드로잉 업로드 파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자료를 넣는 공간을 이 애드 에셋이라고 해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저 인풋은 입력값이에요. 입력값이어서
우리가 뭐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사용을 할 때 야 블로그 써줘, 야 컨텐츠 만들어줘, 야 작곡해줘 이렇게 지시하는 공간이 이렇게 유저 인풋입니다. 사용자 입력값. 그리고 요 제너레이트는 생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AI 모델,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는 글과 이미지, 영상, 뭐 목소리, 노래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블로그를 써줘, 글을 써줘 하면은 뭐 제미나이 2.5나 프로를 쓰고,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줘 하면은 여기 뭐 LYRIA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멘토님, 그러면 우리 블로그를 쓸 때 이미지랑 영상이랑 글이랑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두 번 더 눌러서 위치시켜주고, 하나는 글을 만드는 인공지능, 하나는 영상을 만드는 인공지능, 하나는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줄로 쭉쭉 연결을 하면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이미지, 영상, 글을 만들어서 한 곳에다가 합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아웃풋을 보면은 아웃풋은 출력값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제너레이트에서 만든 그런 값들을 어떻게 출력할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칸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떤 웹사이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문서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PPT 슬라이드처럼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라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 형태로 넣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구글 오팔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프리뷰를 누르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앱의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다가 커넥트 AI 랩스 앱 뭐 이렇게 해서 블로그 라이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프리뷰가 미리 보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앱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앱을 누르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 스타트를 누르면 입력값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something went wrong, please try again and send feedback. 지금 뭔가가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버튼은 만들어 놨는데 뭘 해놓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여기서 이렇게 입력값을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생성을 해. 이걸 생성했으면 이렇게 보여줘 하는 게 유저 인풋, 제너레이트, 아웃풋, 이렇게 간단한 구조예요. 자, 유저 인풋 여기다가 뭔가를 써놓는 거예요. 어떤 걸 하세요. 뭐 우리가 블로그 써놓는 그런 오늘 앱을 만들어 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매일매일 블로그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야 오늘은 패션 트렌드, 야 오늘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대해서 블로그 써줘. 오늘은 이 마이크에 대해서 블로그 써줘.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에 대해서 써줘. 이렇게 지시만 하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서치도 하고 웹 검색도 하고 딥 리서치도 심층 조사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 형태로 만드는 그런 걸 개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유저 인풋에다가 한글로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할까요? 블로그 주제를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엔 이런 게 없었죠.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할까요? 블로그 주제를 적어주세요 라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앱을 눌러서 봤을 때 이렇게 뜨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로 해볼까요? 여름에 가기 좋은 해변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 블로그를 작성을 해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을 설정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여행지에 대해서 입력값이 요 줄을 타고서 요 제너레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제너레이트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뭘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 앞에서 어떤 자료를 받았으면, 데이터를 받았으면 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을 해라. 우리는 뭐 글에 관련된 제미나이 2.5 플랫이나 2.5 프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2.5 프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이 원래 이런 게 없는데 요 노란색으로 get 블로그 토픽이 나오죠. 그게 왜 나오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쭉 잡아 당겨서 이 제너레이트에 누르면 이렇게 뿅 하고 나옵니다. get 블로그 토픽. 그러니까 블로그의 주제를 써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받아서 아주 자세히 블로그 전문가로서 글을 작성해줘.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다음에 지시를 따라 주제에 대해서 재밌게 작성해주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재밌게 작성된 글을 더 전문가처럼 분석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는 거죠. 오늘은 뭐 프롬프트보다는 이 구글 오팔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받은 주제를 이렇게 여기 두 번째 제너레이트 인공지능 모델이 받아서 글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글을 작성을 하면 어떻게 보여줄 거냐? 아웃풋, 출력값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쭉 당겨서 넣게 되면 이 아웃풋에 아무것도 없다가 뿅 이렇게 하고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작성된 게 여기로 바로 들어가서 즉 어떤 내가 뭐 구글 닥 이렇게 하면 그냥 문서 형태로 써주는 거거든요. 문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앱을 눌러서 새로 고침 누르고 앱을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Connect AI 앱. 자, 블로그 라이터. 자,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할까요? 블로그 주제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 출근했다. 자, 오늘은 어떤 블로그를 한번 써볼까? 자, 오늘은 구글 58 이 새로 나왔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블로그를 작성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구글 58 이렇게 하고 요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write and analyze 해가지고 쓰면서 분석을 하고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에디터를 누르면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뿅뿅뿅 하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막 가고 있죠. 이 주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적어서 엔터를 눌렀으니까 그 주제를 바꿔서 이 write and 그 analyze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동글동글 하면서 이렇게 콜링 제미나이 2.5 프로 프리뷰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고 있대요. 한 60초 정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아웃풋하면서 글이 블로그가 작성이 됐습니다. 프리뷰를 보게 되면은 내 폰에 AI 보디가드가 생겼다 하면서 구글 오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 구글 오팔은 AI 앱을 만드는 건데 구글 오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설명, AI 보디가드가 생겼다? 구글의 비밀병기 오팔이 등장했습니다. 오팔은 쉽게 말해 내 스마트폰 안에 사는 초능력 탐정이에요. 이거 이상한데? 여러분, 이거 구글 오팔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럴 때는 좀 바꿔줘야겠다. 자,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이거 아직 구글 오팔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을 하지 않았구나. 굉장히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면 요 제미나이 2.5 프로가 있는데 오른쪽에 요 상자를 한번 눌러볼게요. 상자를 누르면 Search Web이라는 게 있습니다. Search Web, Search Web을 딱 눌러볼게요. Search Web을 누르면 나 지금 너한테 이걸 시킬 거야. 뭘 시킬 거냐면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그냥 너가 알고 있는 걸 말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최신 자료를 검색해서 이 블로그를 작성해줘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삭제를 해서 밑에다가 자, 다음의 지시를 따라.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이렇게 할게요. 서치 웹을 통해서 최신 자료를 검색해. 그리고 2번 검색한 자료를 기반으로 주제에 대해서 재밌게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처럼 분석해줘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눌러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58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스텝은 똑같습니다. 동글동글 하면서 쓰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에디터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콘솔. 뭐 하나가 늘어났네요. 뭐가 늘어났죠? 서치 웹이라는 게 늘어났습니다. 서치 웹, 콜링 구글 서치, 콜링 구글 제미나이 2.5 프레시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과 서칭 앱, 인터넷 검색을 사용해서 이 구글 58의 최신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코딩 몰라도 오케이. 구글이 던진 AI 앱 제작의 새로운 놀이터 58. 여러분 혹시 이런 AI 앱 있으면 대박이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한번 품고 계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서치 앱을 더 추가를 하니까 최신 정보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제미나이 2.5 프로의 단점을 이 서치 앱이라는 기능이 훨씬 더 정확한 이 블로그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 더 해볼게요. 멘토님, 저 그냥 블로그 쓸 때 이렇게 글만 쓰면 재미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제너레이트를 한번 더 눌러볼게요. 제너레이트를 한번 더 누르니까 이런 게 뿅 하고 나왔죠. 그리고 뿅 하고 나왔는데 요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 구글 AI는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마진이라고 하나? Imagine 4입니다. Imagine 4인데 요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Imagine 4를 눌러서 AI 모델, 인공지능 모델인데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요 제너레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이것에 관련된 AI 모델을 한번 이것에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멘토님 그냥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되나요? 딱 연결하니까 요거를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미지 만들 때 엄청나게 긴 어떤 블로그 글, 우리 아까 전에 블로그 뭐 구글 58은 이러한 겁니다. 그거를 한 번에 이미지 모델 프롬프트 쓰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제너레이트를 2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블로그를 생성을 했어요. 엄청나게 긴 블로그를 생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쓴 글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 글을 핵심 부분을 요약하고 이것을 이미지로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생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쓴 긴 블로그를 요약을 하고 이것을 인공지능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형태로 바꾸겠죠. 그리고 그렇게 바꾼 것을 뿅 하고서 연결해서 여기서 작성된 프롬프트를 얘가 받아서 이 Imagine 4가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프리뷰 들어가서 새로 고침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앱 이렇게 누르면 여기 나오죠. 다시 구글 58에 대해서 써주세요 하는 거예요. 에디트 가서 콘솔 눌러보면 블로그를 작성 그 주제를 받았고요. 그리고
글을 생성을 했고요. 글을 생성할 땐 제미나이 2.5를 썼고 서칭 웹을 통해서 최신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뿅뿅뿅 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고 글을 다 썼습니다. 제너레이트 이미지 하면서 이미지까지 이렇게 생성이 쭉 됐어요. 이렇게 구글 O8 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을 하나로 쓰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어때요? 글도 생성했고 이미지도 생성을 했죠. 우리 프리뷰 한번 볼까요? 프리뷰 봤더니 뭐지? 왜 이미지밖에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아웃풋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아웃풋이란 뭐였었죠? 우리가 출력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자, 아웃풋 한번 눌러볼게요. 아웃풋을 눌러보면 write and analyze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기 연결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한 번에 이제 생성을 해서 이 문서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요게 순서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생성을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이 블로그 형태는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write and analyze 블로그 그런 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 눌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우.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렇게 사진이 나왔고요. 이미지 나왔고 그리고 블로그 내용까지 이게 쭉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참고 자료 해가지고 이 밑에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그런 블로그 글입니다 라는 걸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에디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제너레이트를 한 번 더 눌러요.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여기에 딥 리서치가 있단 말이에요. 딥 리서치, 심층 연구하는 걸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레퍼런스를 첨부하고 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줘. 최종값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서 맨 밑에다가 Research and Summarize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그 블로그 글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눌러서 구글 O8 한번 볼까요? 이제 프로세스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Summarize, Research, 2.5 플래시, Searching Web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하나 스스로 우리가 인공지능 사용해가면서 하나하나씩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이 워크플로우는 자동으로 O8이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지금 프리뷰를 보면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미지 그리고 글 그리고 밑에 summarize 요약 그리고 레퍼런스 그래서 어디서 이 글을 찾았는지까지 정말 딥 리서치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콘솔을 보면 토픽 찾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이미지 생성하고 심층 연구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2.5 플래시, 구글 서치, 2.5 프로 프리뷰, 이미지 생성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구글 O8은 정말 코딩 하나 없이 정말 멋있는 AI 앱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AI 도구입니다. 저는 이 구글 O8을 사용해서 제 모든 업무에 다 넣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뭐 운동과 친구들 만나기, 강아지 산책하기 이런 것들에 더 제 소중한 삶을 써보려고 합니다. 구글 O8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시리즈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저희 커넥트 AI 랩을 구독하시고 이 시리즈 놓치지 마세요.